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만 대만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치매 치료제. 18년 만에 FDA 승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준비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효능과 과격과들 관련된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출시가 가능한데, 참고로 이주호 앵커는 전직 제약 영업맨 종사자였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출신의 제약회사 다니다가 전문가입니다. 이제 일단 그 논란은 마지막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고, 기본 개념부터 보자면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사실 알츠하이머는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도 두 가지 가설에 근거해서 그 가설에 맞는 제품을 약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베타 아밀로이드 이론, 그 다음에 타우 이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뇌의 신경세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신경세포 지나가면은 이쪽 신경세포에서 저쪽 신경세포로 넘어갈 때 신호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뭐 타우 단백질, 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이런 게 자꾸 쌓인대, 불순물 같은 게 쌓인대요. 그래서 이게 쌓이니까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치매가 오는 것 같다. 이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 보면 어떨까라고 그 가설에 근거해서 만든 약품이 바로 아두카누맙이에요. 동시에 개발되고 있는 게 뭐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 정도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 2018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FDA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요. 2018년 이전에는 어떤 식이었었냐면 FDA가 그 치매 치료제는 1단계부터 6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6단계가 가장 중증 환자분들이에요. 진짜 아이들 얼굴도 기억 못 하실 정도로 1단계가 가장 경증이고, 근데 2018년 이전에는 이렇게 4, 5, 6단계 정도 되는 중증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 중증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얼굴 못 알아보다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치매 치료제를 가져와 라고 가이드라인을 그때까지는 고수를 했었어요, FDA가. 근데 그러니까 막 뭐 10년 넘게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018년에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바꾼 게, 그래, 이건 어려운 거 알겠고, 그러면 1, 2, 3단계 약간 건망증처럼 보이는 경증 환자분들이 4, 5, 6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한 약을 갖고 와. 그래도 우리가 승인시켜 줄게. 이게 건망증하고 치매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그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건망증 있으신 분들 가운데 치매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치매인 분들 가운데 한 70% 가량이 알츠하이머 치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이후에 1, 2, 3단계의 사람들이 4, 5, 6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약을 가져와 라고 가이드라인을 바꾸면서 사실 아두카누맙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이제 중증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렇죠. 약만 돼야 허가를 해준다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경증에다가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라면은 중증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조금 낮춘 거네요. 그렇죠, 낮춘 거죠. 근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보니까,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불순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순물이 뭐 베타 아밀로이드랑 타우라 그랬고, 이게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세포들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이 불순물을 제거를 해도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거고, 이걸 살리려면 뭐 제가 그 전문가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줄기세포 치료 막 이쪽으로 가야 된대요. 아예 새로 만들어내는. 아예 새로. 그러니까 이건 그럼 그때까지 그분들 다 뭐 어떻게 기다려? 그게 어려우니까 1, 2, 3단계의 경증 환자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약을 가져와. 그러면서 이제 아두카누맙이 됐다는 건데,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두카누맙은 먹는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요? 네. 증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었던 뇌 세포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불순물을 악화되지 않은 약.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근데 이게 그 출시가 되기 전에도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냐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느낌에는 그 먹었을 때 그 효능감이라 그럴까? 그게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냥
일상생활이 그냥 연속되는 거니까. 네, 그냥 조금 이렇게 뭐 깜빡깜빡 하는 거는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쁨, 네, 그냥 뭐 자기 만족. 내가 사실 이거 안 먹었으면은 중증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네. 그 일종의 예방약 같은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독감 주사도 맞으면 네네. 내가 독감에 안 걸렸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죠.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원래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또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게 맞게 되는 건데. 물론 치매는 약간 다른 게 이제 진단을 해보면 그치. 진단을 해보면 이게 치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여기 단백질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그러니까 진단이 되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체감은 좀 안 되긴 하죠, 확실히. 근데 아두카누맙은 옛날에 개발되던 당시부터 약간의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약이었었어요. 초반에 개발될 당시에 많은 그 치매 치료제들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치매 치료제들은 그 간독성이 생겨서 중간에 탈락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간독성이 뭐예요? 간독성, 그러니까 약이 독해서 네. 간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이 이제 해독을 하잖아요. 예. 뭐 이게 간에 안 좋다는 거죠. 간독성이 있어서 탈락된 약들이 많은데 아두카누맙은 간독성이 없어서 계속 임상을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간독성 없는 만큼 효과도 좀 적었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후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이었는지 올해 초였었는지 FDA 자문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의사들끼리 모여갖고 이 약을 FDA가 승인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전문가 집단이 상의하는 그 위원회, FDA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거 효과 없다, 승인하면 안 된다, 압도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FDA에서는 이번에 승인을 낸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게 그 중간에 그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 완화라는 거는 악화되는 걸 지연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악화를 얼마나 지연시킬 것이냐를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게 한 22%, 한 27%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에 승인을 내주게 된 게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영향은 컸대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이게 가설이다 보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를 확연하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걸 지연시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획기적으로 해주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라도 확실해야 네네. 이걸 제거하면 좀 개선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네.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치매가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이거를 제거했을 때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내줄 때도 조건부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일단 시판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시판 후 임상 사상을 진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만약에 정말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이 환자들의 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승인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고 아니라면 승인 취소할 거야 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놓은 겁니다. 와, 그래도 이게 치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대는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기대에 충족할 만큼 내가 이 약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를 그렇죠. 봤을 중요하지. 때 예. 바이오젠이 이번에 1년 약값을 56,000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6천만 원이 넘어요. 1년 그러네요. 약값이. 한 달에 못해도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3단계의 실손보험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강보험 얘기도 한번 할게요. 그 1, 2, 3단계에 약간은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는 치매 환자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되면은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네네.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 보험사하고도 또 이제 그 논란이 좀 있겠어요. 그렇죠. 보험 처리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험사 이전의 건강보험공단과의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예전에 제약업계에 있을 때 희귀병은 약가가 비싸더라도 보험을 해주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몇 명 안 돼서. 맞죠. 진짜 뭐 한 10명, 국내에 10명밖에 안 돼. 근데 약가가 1억이야. 그럼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많이 해줬었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희귀병이니까. 근데
계속 이 핵심은 이거예요. 경증 건망증처럼 보이는 경증 치매 환자들에게 예. 1년에 6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예, 예. 그만큼을 재정이 진짜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쉽사리 해드릴게요 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 그 대상도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사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보험이 잘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사보험도 어떻게 보면 비싼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커버리지가 예. 높은 분들은 뭐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약간 뭐 중산층 이하의 커버리지가 낮은 보험을 갖고 있는 좀 싼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러면 이거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중산층 이하의 그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에도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예, 예. 메디케어에서 사실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메디케어도 사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딱 약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 내가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써야 돼요. 뭐 그것만 해도 막 200~300만 원 나간다고 치면, 그럼 이 비용을 아끼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비용을 쓰게 된다면 이건 또 약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게 네. 이게 진짜 그 일이 발생한 다음에 이걸 치료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네네.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나가야 되는데 그 직장 나가는 돈으로 이거를 사겠다. 요건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아직 멀쩡하단 말이지. 네네. 네. 그리고 그냥 잠깐 깜빡깜빡하는 정도야. 네. 근데 그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요. 미리 지불한다. 미리 지불한다. 야,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야 뭐 이랬으나 저랬으나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당장 거의 그 한 사람의 월급을 넘어서는 정도 수준의 돈을 네네. 그 약을 치료하는 용도로 쓴다. 야, 이게 보험 없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바이오젠한테 좀 깎아달라 그러면 안 되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계속 네가 증명을 해라. 56,000달러가 1년에 들어야 되는 이유를 네가 증명을 해라라고 바이오젠에게 월가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랑 그 뭐 간병인 비용, 가족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56,000달러는 합당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협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FDA가 승인을 해버리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나왔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FDA 자문위 있죠. 예. 거기에 있는 그 의사 2명이 아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내비쳤어. 거의 압도적으로 이거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승인을 내? 안 돼. 나 이제 못하겠어. 하면서 2명이 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약이라는 건 좀 말하기 뭐 할 수 있어도 아무튼 약이 나왔잖아요. 예. 18년 만에 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약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시판됐는데 더 막 논란이 막 더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찜찜하네요. 이게 네. 진짜 약의 효과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네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서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비싸고. 이게 참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했을 텐데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약도 아니고 그렇죠. 고통받기 전에 분들에 대한 약이고, 그리고 그래도 한번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한번 먹어볼까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심평원이 대부분 걸 잡고 있지만 이게 그 약값이라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제약사가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약사가 정하는 것도 맞는데 네네. 사실 보험회사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에. 네네. 그래서 이걸 보험에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걸 처방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가 있어서 보험사가 정하게 되는데, 야, 이거는 앞으로도 논란이 굉장히 될 만한 그럴 것 주제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이제 그 약가 책정이랑 이런 거 합의를 하겠죠. 그리고 진짜 이게 돈 나가는 거는 이제 보험공단에서 나갈 거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걸 승인을 안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비급여 처리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하고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나가는 사회적 비용하고 이걸 급여 처리를 해줬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하고 한번 계산해보자라고 해서 뭐 적정한 어떤 그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글로벌 약이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뭔가 그런 조율을 해야 될 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많을 것 같다. 좋은 약 나왔는데 이게 그냥 지금부터
약 쓰고 사람들 건강 좋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좀 말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가격을 보면 된다. 네. 혹시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는 네네. 이 회사의 어떤 평가는 네네. 좀 어때요? 주가는 좀 어떻게 움직여요? 그 발표가 있자마자 한 40%가 올랐고요. 그 다음 날은 잠깐 멈추다가 그 다음 날이 바로 어제였었거든요. 그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았어요. 40% 정도면은 그래도 기대가 좀 있긴 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그 얘기했던 것도 사실 가격을 낮추는 게 오히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는 못 팔지. 월가에서 원래 예상했던 가격은 한 35,000달러에서 한 45,000달러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56,000 하니까 야 너무 너무한데. 그렇게는 못 팔 것 같은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는 괜찮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FDA 승인 나자마자 그 세 군데의 그 투자 기관에서 예. 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이 약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바이오젠이잖아요. 바이오젠은 원래 가장 주력 제품이 있었는데 그 주력 제품이 작년인가에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매출이 아예 계속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매출이 감소하고 있던 추세에서 그래도 새로 팔 수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그 평가에 알츠하이머 약의 매출이 들어간 건지 이건 잘 구분이 안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좀 많이 복잡해질 것 같네요. 그럼 그러니까. 바이오젠은 회사 전체를 좀 네네. 분석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논란에서 더 좋은 결론으로 더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치매라는 인류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병에 대해서 일부나마 일종의 뭐 예방약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이런 약이 나왔다는 건 참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고 이게 진짜 조금 더 이 약을 통해서 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정말 인류가 행복해지는 맞아요. 그런 결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